예.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 국민 90%에 10만 원씩 지급 이라는 기사인데 이것이 이랬다 저랬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게 이제 톱스타 뉴스라네요. 톱스타 뉴스에서 2025년도 9월 4일자 기사예요. 국민 90%에 10만 원씩 지급 확정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기준 보니 우리처럼 45년 동안을 그 오래된 단독주택을 45년 50년 다 된 낡은 단독주택 그 평수도 적은 거 사서 뭐 무슨 부동산 투기도 안 하고 그냥 45년째 살고 있는 그 강남 서초구의 낡은 단독주택 조그만 집을 그것을 귀촌하면서 임대를 놓고 이렇게 귀촌해서 땅 파고 농사 짓고 있는데 뭐 그것이 무슨 뭐 올라봤자 일가구 이주택이고 내려봤자 일가구 이주택이고 그것을 두 채나 가지고 있으면 오르면 팔아서 그럼 쓰기나 하겠지만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그것도 낡은 그 50년이 다 된 집을 50년째 갖고 45년째 갖고 있는 집에 뭐 늙은 84세 된 노인이 땅 고구마 저기 심고 감자 심고 뭐 이런 거 심어가지고 무슨 거기다 난데없이 뭐 문재인 때 집값이 튀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돈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수입이 없고 땅 팔아서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식이 내주는 의료보험비를 갖다가 매겨서 수십만 원을 내게 만들고 그나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것이 다시 원상 많이 내려줬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10만 원씩이라도 준다라면 가족이 3명이 한 30만 원 들어오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조그마한 집 한 채 낡은 거 45년 낡은 84세 노인이 갖고 있는 집 한 채가 무슨 고액 재산가에 들어갑니까? 서초구나 강남구 뭐 송파 이쪽에서 뭐 공시지가 12억 안 된 집이 어디 있어요? 12억 이상은 고액 자산가를 하는데 나는 웃기지도 않아요. 지그들이 다 집값 올려놓고 우리는 일가구 일지통은 집값 올라봤자 그 집이고 내려봤자 그 집이에요. 그래서 집값 오른다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집값 내린다 해서 별로 할 것도 없어. 45년 갖고 있는데 뭐 집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80인데도 내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고 그래요. 나는 이번에 그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낡은 집을 페인트 사다가 내가 직접 칠해요. 우리 남편하고 둘이. 그런데 민생 투폰을 그까지 조그만 뭐 50명 조금 남짓 넘은 그 저 단독주택을 가지고 그걸 뭐 고가주택 무슨 뭔 자본가? 고액 자산가라고 참 나는 배꼽이 웃네요. 고액 자산가 그 45년째 저기 강남에 갖고 있는 집 한 채 낡은 집 한 채 아무 벌이도 없는 노인이 갖고 있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자식이 내주던 보험료를 가지고 집값이 올랐다 문재인 때 엄청난 의료비를 갖다가 해서 우선 절반값만 받다가 내년에부터는 뭐 40만 원 돈을 갖다가 받아낸다 해서 우리가 기겁을 했어요. 그리고 뭐 18만 원 정도 받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2, 3만 원으로 낮춰주고 받았던 돈 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을 또 저기 당선되니까 또 갖다 올리고 뭐 이번에 그거 무슨 고액 자산가입니까? 그게 다 낡은 45년째 살고 있는 낡은 집 84세 노인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고 다 그래서 수리하고 사는데 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료보험비도 아무 수입이 없는데 그 집값을 올린 사람이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 뭐? 우리는 45년째 그 집에서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 집에서 살다가 지금 기촌에서 완도로 기촌에서 지금 농가주택에서 100년 된 농가주택에서 수리도 안 하고 그냥 농사 짓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뭐 감자 심어가지고 고구마 심어가지고 그걸 우리 자급자족하고 살고 있는데 그거 팔아서
한 달에 수십만 원 유료비를 어떻게 내겠어요? 문재인이 당선됐으면 우리는 40만 원 낼 뻔했어요. 그때 절반만 내라 했을 때 18만 원이 넘었으니까 의료보험이.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에 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정은 의원 및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달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수입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돈을 보니까 강남에 집은 없어도 그 두 사람이 버니까 그거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저번 옛날부터. 그런데 우리는 강남에 집인데 고액 재산가로 도돌 해가지고 지그들이 집값 띄워놓고 우리는 이게 농사 지어서 작업자 줘가고 고추 심고 뭐 마늘 깨 심고 양파 심고 이래서 우리 먹을거리를 심고 있는데 난데없이 의료 보험금을 자식이 내주던 의료 보험금을 갑자기 40만 원 돈을 달달이 내라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노인 죽이자는 거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우선은 뭐 절반만 내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받아낸다라는데 의료 걸리고 자식이 내주던 노인 아무 수입이 없는 노인이 난데없이 20만 원 돈 18만 몇천 원을 내다가 그 다음 내년엔 40만 원 돈을 내라는 거죠. 이게 미친 짓이지 이게. 84세 노인이 어디 가서 먼 땅을 파가지고 달달이 40만 원 돈을 냅니까? 다행히 그러니까는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호남 사람도 다 민주당에 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 광주의 모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전부 다 민주당 안 찍고 국민의힘당 찍었다잖아요.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소비 쿠폰과 달리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당정 계획인데 아니 고액 재산가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 다 낡아빠진 집 45년째 갖고 있는데 지그들이 올려서 페인트 수리비가 없어서 84세 노인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고 오는데 뭐 상위 10%라 하면은 문제가 있죠. 이건 수입이 하나도 없는 노인들한테 뭐 수입이라면 임대료 뭐 몇 푼 나오는 거 그거 세금도 못 내는 액수죠 그게. 당정 우선 2021년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뭐 문재인이 했으면은 뭐 38만 원, 한 40만 원 돈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절반 18만 원을 냈으니까. 그런데 저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3만 원 몇천 원 내려줬어요. 그리고 더 받아먹었던 거 내놓더라고요. 더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들어와서 이제 또 갖다가 쳐 올리는데 아이고 민주당 찍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다시 작심을 합니다. 아니 50평이 조금 넘는 그 집 60평도 안 되는 단독주택을 그걸 무슨 고액 재산가로 해서 다 낡아빠진 집 페인트 칠하는 것도 84세 노인하고 이 노인들이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위험한데 사다리 타고 와서 페인트를 칠하고 이러고 서울 가서 페인트 칠하고 오는데 5년병 걸려가면서 그걸 칠하고 있는데 뭐 이것을 고액 재산가라 해서 빼고 주려면은 그 소득이라든지 뭐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든지 월 수입이 많다든지 그래야지. 오래된 집 지그들이 올려놓고는 뭐 고액 재산가로 밀치니까 내가 웃음이 나오네요. 무슨 우리가 상위 10%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상위 10%한테도 안 준다는 소비 쿠폰이 2차가 우리가 방배동의 낡은 45년 우리가 갖고 있는 50년 다 된 낡은 주택 단독주택을 지그들이 올렸잖아. 지그들이 자기들이 올렸어.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올려주란 소리도 안 하고 지그들이 올려놓고 우리는 올리나 내리나 상관없어요. 그 집 45년째 갖고 있는데
근데 소득 상위 10%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웃네 웃어. 어. 당정은 우선 2022년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삼대. 건강보험료로 기준을 삼든지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액 자산가면 돈이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입을 잡아야지, 수입을. 자기네들이 갖다 집값 올려놓고 나서는 그 집값을 갖다가 의료보험비로 갖다 올리고 또 재산세를 올리고 이런 기준을 삼아놓고 그 노인들 그 다 낡은 집 가지고 집 한 채 갖고 있는 노인들한테 수입도 없는데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이게. 지난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 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이것까지는 믿을 수 있는데 저기들이 갖다가 올려놓은 저기 그 과세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 초과하면 12억 초과 안 하는 데가 서초구나 강남구나 저기 송파 이쪽에 12억 초과 안 한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날 행정안전부는 이거 전부 상위 10%라고 때려 놓는데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날 행정안전부는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 초과, 재산세 과세액 12억 초과는 그 웃기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13억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소득에는 2천만 원 이상이 들어오면은 그건 제외하겠죠. 금융소득이라는 건 통장에다 돈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또 소위 하위 90%를 선별하는 우리는 중하예요. 중하. 하류층에 속해요. 딱 봐서 밥 먹고 사니까. 그런데 90%에 안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웃음이 나오네요. 상위 10%는 12억 초과하면은 뭐 이번에 상품권을 못 받는다 하네요. 하위 9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생활협동조합에서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생활협동조합에서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군장병 경우 군부대 인근 상권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은 이날 22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지급된 쿠폰은 1차와 같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돼 자동으로 사라진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2차 신청은 1차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지급된다. 1차 신청 내에 가입한 내용이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절차 새로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상위 10% 그 다 낡아빠진 50평 조금 넘는 60평도 안 된 그 단독주택 낡아빠진 거 45년째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무슨 고액 자산가로 들어가 버렸네요. 온라인 시청은 개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KB, 국민, 신한, 삼성, 롯데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 결제 앱을 통해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자신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담당자가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을 도와준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에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 12억 초과라는 게 나는 이것은 이 재산세가 1가구 1주택에서는 그거 지그들이 올려놓고는
나는 참 우리 다 낡아 빠진 45년째 살고 있는 집이 고액 재산가로 분류돼서 이 2차 민생을 못 받는다는 걸 나는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아, 아이고 세상에. 어, 수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84세 남편하고 내가 사다리 타고 벌벌 떨면서 에,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펜트 칠하고 있는 마당에 저번에 준 소비 쿠폰으로 여기에서 이 완도에서 저기 펜트 사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서울 그 집을 갖다 펜트 칠했어요. 어, 그리고 갔다 와서 내가 몸살이 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펜트도 못 사겠네요. 오늘 톱스타 뉴스 2025년도 9월 4일자 기사 국민 90%에 10만원씩 지급 확정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기준본이라는데 90%에 해당이 안 된 우리는 하위권이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봐서 밥 먹고 사는데 하위권이죠. 그런데 90%에 안 들고 무슨 고액 재산가로 분류됐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이놈의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건가. 나는 저번에 소비 쿠폰 완도에서 펜트 사가지고 가서 서울 가서 펜트 칠하고 왔더니 이번에 나오면 또 그거 펜트 또 칠하러 가려고 했더니 고액 자산가로 안 준다라네. 이 84세 노인이 45년째 부동산 투기 안 하고 그대로 그 집 갖고 있었더니 참 집 한 채가 고액 자산가로 분류가 돼버렸네요. 썬가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 마지막에 북중러 해외 정치 코멘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되겠습니다.